저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2001년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 저 화면에 나오는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 입시학원으로 전락해 있는, 또 의과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그런 학원으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는 과학 입국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로 이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부산과학영재고등학교를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그 전국을 돌면서 제가 이 나라의 인문계 출신들은 법대로 몰리고 있고, 그리고 이공계 출신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다. 수능 1등급들이 전부 의대 법대로 몰리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서 1등급을 배제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인지역을 배치해서는 나라도 발전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는 의대 법대가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계를 갖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실험과 마찬가지로 최초에 도전하는, 또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창조적인 아이들로 길러야 된다. 이것은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창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mething different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스티브 잡스가 그동안 많이 주장했던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는 뭐가 다른가를 어머님들께서 유심히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트리플 악셀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볶아야 된다. 세 가지의 요소를 같이 결합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결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생태 환경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컬처와 이코와 사이언스가 결합되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진로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와 생태 환경에 대한 의지를 갖는 아이들로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doing first고 something different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쓴 25권의 책 가운데 한 10권 정도는 시인데, 이 시집은 다 저의 똥 먹는 아빠라는 동시입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과 같이 동시를 썼습니다.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 이거는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과학의 어려운 내용들을 시로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하고 같이 동해 바닷가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가, 졸던 아이가, 그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지금 창밖에는 누가 경찰관이 나와서 뭔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뭔가 교통신호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주 근방의 그런 언덕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자다 일어나서 딱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귀뚜라미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며 풀숲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경찰관의 호루락 소리로 연상해내는 그 상상력을 저는 그때 크게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명문대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명문대를 나왔습니다만은 그것도 15년에 걸쳐서 3번을 제적되고 겨우 15년 만에 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명문대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어머님들께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 출신들이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갈 수 있으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문대에 간 1%도 안 되는 0.1%도 안 되는 그 아이들이 를 빼놓고 나머지 아이들을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면서 평생을 사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휘황하고 그 밝은 미래가 예약되어 있겠는가.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보고 있고 장관을 하면서도 보고 있고 또 다른 기업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명문대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우물안 개부기처럼 세계적으로 200대 기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대학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잡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난 뒤에 기진맥진이 돼서 대학에 가서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창업이든 취업이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창조적인 아이들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명문대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물안 개구리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조그만 치킨집을 해도 성공을 하면은 바로 프랜차이즈를 만들거나 또는 세계적으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진출하는 일은 이제 안방처럼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내지 3시간 안에 인구가 10억 내지 20억이 지금 살고 있는 동일한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국내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우물안 개구리를 키워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저는 지금 젊은 마음이 있고 좀 나이가 어리다면은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어를 배우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사업을 모색하고 취업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기회가 우리한테 널려 있고 아이들을 처음부터 글로벌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빈말이 아니고 정말 많은 경험과 많은 인맥과 많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정치인의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함우물만 파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섭의 시대이고 다양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식들이 검색어로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물 만에 한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문학적인 사고 또 이공계적인 지식 또 생태환경에 대한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업과 창업 이것이 지금 뒤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취업의 기회가 줄기 때문에 아이들이 창업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인 창업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직장을, 자기의 직업을, 자기들의 수입을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빌 게이츠가, 저커버그가 지이나 또는 미국의 유명한 제조업 IBM 컴퓨터나 이런 데 취직해서 거기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중진이 돼서 나와서 하청회사를 차리고 이렇게 해서 부를 창출하던 시대가 아니라 바로 21살의 나이에 창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한 번 이상의 창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창업을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도전의식과 어떤 직업과 어떤 기능과 어떤 생각을 키워줘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한테 다가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도 진학도 세계를 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국내에서 창업하고 국내에서 취업하고 국내에서 진학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상을 바꿔야 되는데 이 발상을 바꿔야 될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인물들은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거나 창업에 정신을 길러준다거나 우울한 개구리에서 아이들을 건져낸다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끼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충북 옥천 분이신데 중국에 가서 화장품 대리점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 심양에 가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국내에서는 나들이 화장품에 반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심양에 가가지고 한국 화장품을 파는 그 나들이 화장품에 재고가 있는 화장품들을 2트럭인가를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방판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300여 품목의 화장품을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만드는 샵을 9,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1조 원인데 1년에 30%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를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마 나오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이렇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기회와 희망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한국 사람들은 도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현석 군은 제 아내하고 이종 사촌 시간입니다. 근데 이자가 제가 종로에서 치과 병원을 개원했을 때 이 친구가 우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을 치료해 줬습니다. 금리도 해넣어주고 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실로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야, 현석아,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춤꾼으로 뜨기 시작한 이 양형석 군이 서태지와 아이들로 부각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뒤에 지금까지 얼굴을 못 봤습니다. 부모 욕심 때문에, 내명예 때문에 또 동창회에 나가서 기죽기 싫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강박하고 초조해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무학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뒤죽박죽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전기기술자 생활도 하고 창업도 하고 병원도 만들어보고 정치도 하고 장관도 해보고 하는 그런 인생이 제 미래에 이렇게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쪽팔려서 또 우리 친구들 하는데 약 올라서 기죽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아이들 미래를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우려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생각도 좀 줄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식보다도 또 좋은 대학의 스펙보다도 좋은 가문의 그런 유산보다도 아이들에게 좋은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구나. 내가 부족한 것도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인성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인문학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경험, 역사,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수많은 지식, 예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상력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성을 확보하는 노력과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기르기 위한 그런 노력에도 어머님들께서 따뜻한 배려와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